안녕하십니까. 인문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 대단한 분이죠.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전에 알렉산더 대왕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네, 네,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그렇죠. 이 알렉산더는 이제 전 세계를 자기 발 아래에 둔 그렇죠. 헬레니즘 제국의 최강자. 네,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당대 유명한 철학자를 만나기 위해 아테네로 찾아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재미있게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쫙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딱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네. 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저는 디오게네스 개입니다. 개. 개, 도그. 짐이 두렵지 않소? 대왕께서는 선한 자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선한 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나 대왕이니까. 무슨 소원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햇빛 가리지 말고 꺼져라. 이게 안 좋았습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말에 네. 알렉산더의 부관들이 야, 저 자식 뭐 무리한 자를 다 죽여버려라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서는데 알렉산더가 딱 막습니다. 짐이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네. 이 일화에 나오는 당돌한 철학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디오게네스입니다. 이야, 당돌하네, 당돌해. 이 사람이 하는 철학이 이 개 같은 철학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학파를 네. 견유학파라고 해요. 견유, 개견자에 선비 유자 써가지고 네. 강아지 철학자 이 뜻이에요. 진짜로 제가 그냥 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개 같은 철학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철학자네요. 그리스 흑해 연안의 시노페 출신인데요. 네네. 그 아버지가 현금을 위조하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네, 쫓겨나게 됐어요. 추방령을. 예.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다면 나는 시노페에 체류령을 내리겠노라. 그건 뭔 말이야? 그래서 추방돼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네.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네네. 안티스테네스라는 분을 만나는데요. 네. 그분의 제자로 들어가서 견유학파의 철학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한량 같은데, 한량. 그런 느낌 나죠? 그럼 이런 철학자가 무슨 철학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철학하면 떠오르는 그림, 여러분 다 아실 그림이에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이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세계를 둘로 나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림의 중앙에 아주 간지나는 워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플라톤이 이상을 상징하듯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는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고 있죠. 네. 네, 완전 인싸들. 네. 반면 그림 가운데 아주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상하게 누워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주정뱅이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인데 지 맘대로 누워있어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리스 철학계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쵸? 아니, 이게 하도 강조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네. 라파엘로가 그런 이런 거죠.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미켈란젤로 시대 사람인데 보통의 철학자랑 다르게 전해 내려오는 일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일화를 통해서. 네, 다른 기록.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스승 안티스테네스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은 네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그래서 왜 이러는지 알 수 있겠죠. 네네. 인간 삶의 목적이 덕이라고 합니다. 뭐 아랫대. 지덕체 중에 덕. 네. 이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할 뿐 네.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재산과 명성, 뭐 외모 네. 뭐 이런 것들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무소유 사상 뭐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네. 근데 제자인 디오게네스는 네. 그것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 스승의 철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적합한 것만 취하면서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일단 이 사람은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욕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럼 행복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출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무소유와 극단적인 그 무라일체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자연스러움. 네. 그리고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주장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요? 네.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아고라 광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네. 갑자기 자위행위를 이게 진짜 또라이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한바탕 놀라운 거사를 치르고 나서 네. 이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배고픔도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이처럼 모두 앞에서 당당할 것이 아니면 혼자 네. 있을 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 네, 당당한 것이 아닌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이 애가 사람은 있지? 개같이 자기의 철학을 실현하면서 예. 알렉산더를 비웃을 수 있었던.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를 통해서 이 진정한 네가 가치. 재벌이든 왕이든 뭐든 뭔 상관이냐? 어. 나다. 나는 무소유의 왕이야. 진짜로 이 디오게네스는 가난했지만 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실천을 했는데요. 평생 집이 아닌 커다란 통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통이요? 그리고 단 한 벌의 옷만 걸쳤으면서 네. 또 제사는 이 물 떠먹을 때 쓰는 표주박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혀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깊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롱박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네, 있었구나. 개도 저렇게 물을 마시는데 어. 이 땅 표주박이 뭐하러 필요한가 하고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도 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요. 네 지네 망나니 아니냐.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개냐. 그러니까 왜 개야? 왜 개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내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치면서 반기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짖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개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또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벌건 대낮에 네. 램프를 켜고 길거리를 막 헤집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러자 한 사람이 뭐하냐 너? 이렇게 물었자 네. 인간을 찾고 있다네. 그건 또 무슨 뜻이지? 그 수많은 아고라 광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평등 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좀 핵심인데 인종, 성별, 나이, 계급 이런 걸 모조리 다 뛰어넘는 평등을 주장했는데 네. 심지어 네. 이게 단순히 인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만물의 평등. 뭐 개하고도 평등하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돌덩이랑도. 아 예. 네, 그래서 이 주장을 보통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지 그래서 또 실제로 이 디오게네스한테 어떤 영향을 또 받게 됐는지 지금 그게 몹시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인데 네. 너무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우겠다고 왔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네. 알렉산더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네. 놀랍게도 앞서 제가 알렉산더 얘기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은 정복욕, 명예욕을 제외하면 딱히 무력이나 유욕이 없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시민 사상,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탄. 요거를 디오게네스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모든 시민이 특정 학파나 국가, 폴리스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 시민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알렉산더는 네. 그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는 다른 디오게네스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우월주의를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세계 시민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네네. 페르시아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 그 디오게네스의 영향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뭐 별별 민족들이잖아요. 네네. 차별하지 않고 다 그냥 융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인들을 노예로 삼고 마케도니아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안 그랬어요. 네. 네,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헬레니즘 제국. 아, 그래서. 네. 사실 차별받았으면 네. 그냥 마케도니아의 문명이 전해지고 뭐 끝이었어요. 속국이 되거나. 네. 근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사상들이 네. 중동으로 넘어오게 되고 페르시아로 넘어오게 되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앞선 선진 사상들도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오. 그래서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래 문화나 학계나 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네. 서로 섞일 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네네. 정복해봤었던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네. 이 개같은 철학자의 철학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심해서 평등 사상이 너무 심해서. 인도에서 네. 돌아왔을 때 네. 다른 원정을 또 계획을 했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네, 예. 아라비아 정복하고 희망봉 돌아서 이렇게 로마까지 네. 이거 하는 걸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네. 민족 대이동. 민족 대이동? 그리스 사람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을 페르시아 쪽으로 옮기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집트 사람들 위로 올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인종을 막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섞어버릴 생각까지도 했어요. 알렉산더가. 네. 완전 그냥 세계를 통합해버릴 생각? 세계화?
코스모폴리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이제 디오도로스라는 역사가의 책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랑도 약간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내 철학 안 듣고 저 개 같은 철학자 말을 듣고 있냐? 그러면은 디오게네스가 다른 철학자들하고는 좀 관계가 어땠나?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디오게네스의 연배는 네. 약간 플라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위, 플라톤에 비슷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랑 좀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과도 겨뤄지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플라톤이 토론을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닭의 털을 뽑아가지고 네. 뭡니까? 이게 플라톤의 인간이다 하면서 놀렸다고요. 야,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그냥 말빨을 그냥 조져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그래서 그 이후로 플라톤은 항상 인간을 설명할 때마다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에다가 손톱과 발톱을 가진 이라는 말을 추가했다고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플라톤은 항상 욕망을 버리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주의자.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카데미아라는 거대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지. 지금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원장 선생님인 거예요.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는. 그렇죠. 그래서 커다란 집에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죠.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게 못마땅하잖아요. 그의 사상과는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진흙투성이인 발로 플라톤의 집에 난입해가지고 소파에서 막 뒹굴고 어지럽히고 막 놀았다고 해요. 이를 본 플라톤이 멘탈이 나가버리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디오게네스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지.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맨날 플라톤을 찾아가면서 짖어대는데 반면 플라톤이 그를 찾아오면 나는 걔다 꺼져버려 하면서 막 짖었대요. 플라톤 멘탈 나가겠는데? 네, 그쵸. 그래서 플라톤은 디오게네스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네. 그 개자식은 미친 소크라테스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철학자로 인정을 하는데 미쳤다. 아무튼 위대하게 바라봤네요. 네, 가장 디오게네스를 잘 설명하는 문구가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까지도 자유로웠다고 해요. 어떻게 죽었냐? 90살쯤 되니까. 진짜 오래 살았다. 네, 엄청 오래 살죠. 90살쯤 사는 게 귀찮은 거야.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이 가셨는데 일부러 숨을 안 쉬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일화로 충격적이긴 한데 이 견유주의 학파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그가 어떤 정신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영혼의 크기는 대왕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대왕도 부러워한 거예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눠주고 나눠줘도 나는 대왕인 거야. 맞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계급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들, 나의 의무에 종속되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그럼요. 그 딸린 식구들이 또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식구가 헬레니즘 제국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의 노예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 어떤 것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삶, 이것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꿈꾸는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문터리 K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 좀 이런 분들은 내면을 가다듬겠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정신적 성장과 자아 성찰 뭐 이런 걸 막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정작 알렉산드로스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진짜 우리가 디오게네스처럼 바깥에서 막 이러자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안 되죠. 우린 문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래요. 그러나 한 번씩 디오게네스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문터리 준비한 걸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뭐 개 같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오게네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쵸.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럼 좀 욕심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보자, 뭐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문터리 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